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바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절반 정도만 깨어 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을 활용하는 셈이다. 인간 개개인은 자기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습관적으로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시카고 대학에서는 성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관련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에서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건강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관계를 다루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기와 행복, 자존감은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세계 자기계발서의 진정한 시작점이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세계 최고의 자기계발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처음 출간된 이후로 6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현재까지도 아마존 베스트셀러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는 왜 그토록 이 책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람을 대하는 3가지 방법과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6가지 원칙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까? 꿀을 모으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싱싱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소장으로 일한 루이스 로스는 나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싱싱교도소에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고 여기는 범죄자는 얼마 안 됩니다. 자기가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하기에만 바쁘지요. 그들은 대개 엉터리 논리를 끌어와 반사회적 행위를 합리화하고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우깁니다.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미 30년 전에 나는 깨달았지. 남을 비난하는 일은 정말 덧없다고. 내 한계를 극복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어째서 누구는 똑똑하게, 누구는 모자라게 만들었냐고 하느님께 불평할 시간이 있겠어. 워너메이커와 달리 나는 30년 이상 헛발질을 한 뒤에야 사람 대부분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들을 더 방어적으로 바꾸어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도록 자극할 뿐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억울한 기분이 들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인간은 그다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성보다는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자존심과 자만심으로 움직이곤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일은 바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훌륭한 성품과 자제력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다. 무작정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자. 영국의 대문호 세뮤얼 존스는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창조주조차 그럴진데 감히 우리가 어찌 쉽게 남을 비판할 수 있을까? 원칙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사람들을 내 편으로 삼는 비결.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만약 상대가 회사원이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가 그렇게 할까? 감시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의 태도는 분명 바뀔 것이다. 상대가 아이라면 때리거나 야단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언젠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결국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성적 욕구, 다른 하나는 위대해지고 싶다는 바람이다. 철학자 존 듀이는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내밀한 욕구는 바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이다. 부디 이 말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뿌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온다. 여기서 갈망은 곧 욕구 혹은 욕망이라는 뜻이다. 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갈증과도 같다. 인류 중 매우 소수만이 그 갈증을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람은 자기 의도대로 상대를 다룰 수 있다. 브로드웨이의 유명 제작자 플로렌츠 지그펠드는 평범한 여성도 멋진 스타로 변신시키는 귀재였다. 타인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그는 자기가 무대에 세우려는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여성 스스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건 그저 입에 발린 아첨이잖아. 나도 사람들에게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특히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아첨이 전혀 먹히지 않았지. 물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아첨에 넘어가지 않는다. 아첨은 얄팍하고 이기적이며 정직하지 못한 행위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은 그나마 아첨이라도 감사하게 받아먹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인정과 아첨은 어떻게 다를까? 간단하다. 인정은 진실하지만 아첨은 진실하지 않다. 인정은 마음에서 우러나지만 아첨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다. 인정에는 사심이 없지만 아첨에는 사심이 있다. 인정은 모두 좋아하지만 아첨은 모두 비난한다. 따라서 아첨으로는 인간관계 능력을 높일 수 없다. 아첨이 정말 먹히는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전부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다. 특별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인간은 자기와 관련한 일들을 생각한다. 생각하는 시간의 95%는 자기에게 골몰한다. 하지만 내내 말했듯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려면 타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너무 자기 업적에만 심취하고 자기 욕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살펴보자. 그렇게 시각이 바뀌면 얄팍하고 거짓이 섞인 아첨에 내 자존감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첨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솔직하게 하려고 애쓰자.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해준 말을 평생 소중히 되새길 것이다. 원칙 2.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라. 세상 누구든 설득할 수 있으려면 나는 생크림 얹은 딸기를 좋아하지만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 따라서 낚시할 때는 낚싯바늘에 생크림 얹은 딸기가 아니라 지렁이를 꿰어야 물고기를 유혹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낚을 때도 낚시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려 든다. 이는 실로 유치하고 멍청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남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이란 모두 똑같다. 세상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바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골몰한다. 그러니 자기가 파는 서비스나 상품이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면
굳이 그 물건을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먼저 사겠다고 나설 테니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당했다는 느낌보다 자발적으로 샀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법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그렇다 보니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타인을 돕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선다. 그와 경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원칙 3. 사람들의 열정적인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6가지 원칙.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의 비법.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고 싶어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친구를 가장 잘 사귀는 이의 노하우를 배워보면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친구를 가장 잘 사귀는 이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당장 거리로 나가보면 만날 수 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는 먼저 꼬리를 흔들어 보일 것이다. 걸음을 멈추고 쓰다듬어주면 폴짝폴짝 뛰며 그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의 애정 표현에는 어떠한 계산도 없다. 물건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꿰려는 것도 아니다. 그는 바로 개다. 내가 5살 때 아버지는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다. 티피라는 이름을 받은 그 강아지는 내 어린 시절의 빛이며 기쁨이었다. 그토록 내 열렬한 사랑을 받은 티피는 심리학 책을 읽은 적이 없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다.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두도록 2년 동안 노력하기보다 딱 2달 동안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쏟으면 훨씬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티피는 본능으로 알고 있었던 덕분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며 인생을 허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의 관심 대상은 오로지 나 자신이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진정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고 만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에서 인류의 모든 폐해가 시작된다. 나는 사람들의 생일을 알아내고 기억하는데 특히 신경을 쓴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일을 자연스럽게 알아내기 위해 솔직히 믿지도 않는 점성술을 활용한다. 별자리를 봐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생년월일을 묻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상대가 10월 16일이 생일이라고 하면 속으로 그 날짜를 되뇌다가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몰래 상대의 이름과 생일을 메모해 놓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일이 될 때마다 편지나 첨보를 보낸다. 생각지도 못한 생일 축하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뻐한다.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거의 나 혼자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활기차고 열정적인 태도로 인사하라.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 얼마나 반가운지 상대방이 즉각 알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콜센터가 상담 요청자들을 반갑게 응대하도록 상담원들을 훈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개인 전화를 받을 때도 꼭 이러한 태도를 적용하라. 원칙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최근 나는 뉴욕에서 열린 어느 만찬에 참석했다. 손님 중에 상속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노력하는 듯했다. 그래서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 같은 장신구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자기 얼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심술과 이기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문제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그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였다. 얼굴에 드러난 표정이 옷보다 훨씬 중요한데 말이다. 이렇듯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란 여러분의 이런 의사를 내포하고 있다. 내가 좋아. 너 때문에 행복해. 너를 만나서 기뻐. 그래서 사람들이 걔를 좋아한다. 걔는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폴짝폴짝 뛰니 말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식적이라도 겉으로 미소만 지어 보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다. 그런 미소에는 아무도 속지 않는다. 가식적인 미소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 진심이 담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미소만이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는다. 뉴욕의 한 대형 백화점 인사 담당자는 표정이 심각한 철학 박사를 뽑느니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해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짓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고무회사 회장은 자기가 관찰해 본 결과 자기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산업계의 거물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욕망의 문이 열린다는 옛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다. 웃고 즐기며 재미있게 일하다 보니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남들처럼 진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 일에 흥미를 잃어 실패하고 말더군요.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첫 번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을 때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이미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한 재산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끔찍한 더위 속에서 일당 7센트를 받으며 힘들게 일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뉴욕 번화가에서 일하는 고액 연봉자 못지않게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링컨도 사람은 대개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고 했다. 원칙 2. 웃어라. 이름의 마법은 실로 달콤하다. 하반신 장애가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위해 크라이슬러는 특수 차량을 대통령에게 제공했다. 그 차를 전달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 체인벌리는 정비사 한 명을 데리고 백악관에 들어갔다. 당시 경험을 소개하는 체인벌린의 편지 한 대목을 소개한다. 사람들이 차를 보며 감탄할 때 대통령 각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인벌린 씨,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차를 개발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자동차의 면면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알아주셨어요. 얼마 후 작동법 교습이 끝나자 대통령 각하는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체인벌린 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했네요. 이젠 일하러 가야 할 것 같군요. 대통령 각하는 떠나기 전 저와 정비사에게 악수를 청했고 정비사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처음 정비사를 소개할 때 딱 한 번 말했을 뿐인 정비사의 이름을 대통령 각하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인사는 거칠애가 아닌 진심이었던 거죠. 뉴욕으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저는 대통령 각하의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 카드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바쁜 대통령 각하께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길 시간이 있는지 저는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일화에서도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낯선 누군가와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몇 분간 수다를 떨다가 헤어질 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많은 사람이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굳이 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에서 못지않게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매우 유용하다. 원칙 3. 사람에게 자기 이름은 그 어떤 말보다도 소중하고 달콤하게 들림을 기억하라.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꼭 기억하자. 그린버그 출판사가 주최한 만찬에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을 때도 나는 이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내게 약초와 감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완전히 넋을 놓고 들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그가 친절하게 조언해준 덕분에 집에 조그맣게 꾸며놓은 실내 정원에 생긴 몇 가지 고민도 해결했다. 자정이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내가 떠난 뒤 식물학자는 만찬을 주최한 사람에게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며 나를 칭찬했다고 한다. 또 대화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내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사실 나는 거의 식물학자의 말을 듣기만 했다. 나는 식물 관련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그가 해주는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기에 귀 기울여 들었을 뿐이다. 식물학자는 나를 좋은 대화 상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나는 사실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가 더 신나게 말할 수 있도록 추임새를 넣어주었을 뿐이다. 이처럼 경청이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다. 전 하버드 대학 총장 찰스 엘리엇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인터뷰의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 성공적 대화 비결이란 없어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아무리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열어도 한 푼이라도 싸게 물건을 사도 매력적으로 진열장을 꾸며도 광고에 수백 달러를 들여도 정작 손님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른다면 그 가게는 잘 될 수 없다. 수많은 유명 인사를 인터뷰한 아이작 마커슨 기자는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음에 할 말을 떠올리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 인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귀 기울여서 듣는 능력은 다른 어떤 훌륭한 재능보다도 희귀한 능력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뒷담화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내 이야기만 계속하라.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상대방의 말을 끊고 바로 끼어들어라.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자기와 자기의 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 자기 희망, 자기 문제에 100배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원칙 4.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도록 분위기를 이끌어라. 관심을 끌고 싶다면 이것에 집중하라.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의 방대한 지식에 놀라곤 했다. 그중 전기 작가 가말리엘 브래드퍼드는 루스벨트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카우보이든 기병대든 정치인이든 외교관이든 루스벨트는 그 누구를 상대로도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루스벨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만날 사람의 관심사를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화제로 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뉴욕 최고의 제빵회사 디버노이의 경영자 헨리 디버노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뉴욕의 한 호텔에 빵을 납품하고 싶어 4년 동안 매주 호텔 지배인을 찾아갔습니다. 지배인이 참여하는 친목 모임에 나갔으며 호텔에 며칠씩 묵기도 했지요. 이 모든 일은 모두 빵을 팔기 위함이었지만 번번이 납품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간관계 수업을 들은 후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배인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것에 열정을 쏟는지 알아보았죠. 머지않아 지배인이 아메리카 호텔 그리터즈라는 협회의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단순히 협회에 소속된 정도가 아니라 미국 협회 회장은 물론 국제협회 회장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협회의 모든 행사에 항상 참석했지요. 다음 날 지배인을 만났을 때 저는 그 협회를 화제로 꺼냈어요. 지배인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분이 넘게 협회 이야기를 했는데 흥분하다 못해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죠. 취미 이상으로 협회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가기 전 지배인은 저에게 협회 가입을 권유했고 저는 그 협회의 유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빵과 관련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뒤 호텔 직원이 전화로 빵 견본과 가격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을 어떻게 구워 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배인님이 사장님한테 완전히 빠져 계시던데요. 저는 그 호텔의 빵을 납품하려고 장장 4년을 쫓아다녔어요. 지배인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호텔 주위를 맴돌며 헛물만 켜고 있었을 겁니다. 원칙 5.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라. 상대의 호감을 사는 황금률. 어느 날 나는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려고 줄을 서 있었다. 직원은 봉투 무게를 재고 우표를 팔고 잔돈을 거슬러주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는데 진력이 난 듯했다. 그런 그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직원이 나한테 호감을 품도록 해보자. 그러려면 무언가 근사한 말을 해야겠지. 어떤 칭찬을 해줘야 저 직원이 내게 호감을 느낄까?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상대를 전혀 모른다면 더더욱. 그러나 다행히도 그를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요소가 바로 눈에 띄었다. 직원이 내 편지의 무게를 잴 때 나는 진심을 담아 그에게 말했다. 저도 직원분처럼 머리숱이 풍성했으면 좋겠네요. 직원은 살짝 놀라며 나를 올려다보더니 곧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예전만은 못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젊었을 때만은 못하더라도 여전히 근사하다고 내가 다시 강조하자. 그는 몹시 좋아했다. 우리는 잠시 유쾌한 수다를 떨었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제 머리숱을 부러워하긴 해요. 장담하건대 그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 직원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을 것이다. 또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받은 칭찬을 아내에게 자랑했을지도 모른다. 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내 머리지만 정말 근사하긴 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 사람에게 뭘 바라서 그런 칭찬을 하셨나요? 뭘 바라다니? 상대방에게 얻을 것이 없으면 소소한 행복도 나눌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필요도 없단 말인가. 그런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물론 그 직원에게 원하는 바가 있기는 했다.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할 필요가 없는 그 무언가를 그에게 선물했다는 뿌듯한 느낌을 받고 싶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그 일을 떠올리며 행복감에 접근한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지키면 절대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수많은 친구를 사귀고 언제나 행복하다. 하지만 이 법칙을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공경에 빠질 것이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상대방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하라.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 법칙을 연구했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 발견된 법칙은 위에서 말한 그것 단 하나다. 전혀 새롭지 않다. 이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법칙이다. 예수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법칙을 설파했다. 예수는 이 법칙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서이다. 적어도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에서만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입에 발린 값싼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을 갈망한다. 그렇다면 그 황금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 해답은 간단하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적용하면 된다. 황금률을 적용하기 위해 프랑스 대사가 되거나 엘크 클럽의 회장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매일 이 황금률로 마술을 부리며 살 수 있다. 예컨대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으깬 감자를 가져온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데 저는 감자튀김을 주문했어요. 그걸로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종업원은 기꺼이 감자튀김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그녀를 존중해 주었기에 그녀 또한 우리를 존중해 준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말들의 의미는 단순하고 사소하지 않다.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생활에 활기를 더해주는 윤활유와 같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대영제국을 이끈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인정의 법칙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원칙 6.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상대방을 대하라. 이때 반드시 진심을 다해 행동해야 한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그저 떠먹여준다면 그는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배움은 능동적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인간관계의 지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천해 보세요. 직접 행한 지혜만이 머릿속에 남는 법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 배우자에게 내 생각을 말할 때, 화난 사람을 누그러뜨릴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앞으로 당신의 삶에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